오늘은 색소폰 튜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튜닝은 여러분들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튜닝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연주를 할 때 혼자 솔로를 한다고 해도 사실 반주기를 틀어놓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10명 이상과 함께 합주를 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반주기 안에는 피아노, 또 기타, 뭐 베이스 기타, 바이올린, 뭐 오보에, 클라리넷 여러 가지 악기가 그 반주기 안에 이렇게 믹싱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기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10명 이상과 함께 합주를 해야 되는 것을 고맙게도 반주기라는 것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지금 반주기를 사용을 하는 건데 분석해 보면 그 반주기 안에는 여러 악기가 있는 것이고 그 여러 악기가 결국 여러 연주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연주를 했을 때 우리가 피치라고 얘기하는 음고가 서로 약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지 않으면 그 앙상블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음정들이 가지각색이고 음고 피치가 다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면 어떤 정확하고 아주 기분 좋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반주기는 이미 회사에서 컴퓨터로 그 피치를 조정해서 나온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반주기를 틀어놓고 연주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문제는 나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주기는 컴퓨터로 다 돼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음고라고 하는 피치를 맞추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나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튜닝을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튜닝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는데, 악기마다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음정이 나오는 악기가 사실 전자악기 말고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개방현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운지를 잡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긁을 때와 그 다음에 이걸 뭔가를 눌러가지고 음정을 만들어낼 때, 그 음을 만들어낼 때와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 누르는 위치가 0.1mm 아니면 0.01mm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이 피치 맞추는 게 까다롭고 예민한 악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순간순간 이렇게 그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세계적인 대가일수록 그런 실수를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레벨이 된 사람들이 이제 대가가 되는 거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트럼펫도 그렇고 뭐 트럼본도 그렇고 플룻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음에서는 굉장히 그 피치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요. 악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뭐랄까 핸디캡이라고 할까? 그 악기가 갖고 있는 그 특수한 악기마다의 약점들이 다 있어요. 오늘은 이제 색소폰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약점이 있는 건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근사치,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비스무리하게는 맞춰줘야 이게 반주기하고 뭐, 합주를 하던 아니면은 우리가 여러 명이 모여서, 합주를 하던 듣기 좋은 소리가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튜닝이라는 거를 이제 색소폰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무슨 음을 가지고 튜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튜닝을 할 때 이런 T1 같은 튜너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계를 놓고, 요즘은 이제 하도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튜닝을 하는데, 예전에 저 공부할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 튜너를 따로 구입을 해서 사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튜너 중에서도 그 가격 차이들이 좀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코르그라는 제품을 썼었는데 그게 제일 저한테는
정확도가 있다고 느껴져서 그걸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핸드폰만 키우면 바로 이런 T1 같은 이런 어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주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튜닝을 하십니까?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방법들이 보면은 옥타브 솔 가지고 이렇게 길게 불어서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중간 도, 또 덜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저 3옥타브에서 도 정도 불러가지고 고음에서 튜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신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악기의 특성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색소폰은 색소폰만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색소폰은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난히 이 피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안한 악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숙달된 사람들도 아주 그 피치를 맞추는 게 쉽지를 않아요, 색소폰은.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피치가 올라가고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져 버리고 이럴 수 있는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드 악기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색소폰은 그 다른 리드 악기에 비해서 이제 개발도 좀 늦게 된 편이고 개량이 많이 되고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음정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악기 자체가 음정이 불안한 악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사치, 가장 비슷한, 그리고 가장, 반죽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어우러지는 피치를 맞출 것이냐,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본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주로 이제 높은 솔이나 도 이런 걸로 이제 부시는데, 저는 어떤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세 가지 음을 불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색소폰 불어왔고 악기에 대한 특성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또 레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들의 특성들도 알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내린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색소폰의 특성으로 놓고 보자면 세 가지 음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악기가 이건 이제 엘토 색소폰입니다만 테너도 다 마찬가지예요. 소프라노도 그렇고. 어떤 그 악기의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야마다, 셀마다, 무슨 또 여러 가지 브랜드도 많죠. 독일산, 뭐 프랑스산, 뭐 일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기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색소폰의 어떤 그 특성이랄까, 핸드캡이라고 얘기한다면 음정을 우리가 이제 그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저음으로 내려가면은 음정이 떨어지고 습성이 그래요, 특성이. 그 다음에 고음으로 올라가면 음정이 그 저음에서 떨어졌던 게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보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짜리다 40만 원짜리다 이런 아주 저가의 중국산들은 답이 없어요. 그런 악기들은 뭐 어떤 뭐 특성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악기를 그냥 흉내만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이. 그러니까 이 악기를 하나 만들려면 많은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모양만 흉내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치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물론 요즘 중국산들도 고가 제품들, 그 다음에 좀 제대로 만든 제품들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유럽산이나 일본산 못지않게끔 그런 퀄리티를 보이는 악기들도 많이 있으나 제가 지금 드리는 중국산은 아주 저가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30만 원짜리 악기가 새 거가 중고도 아니고 새 거가 30만 원짜리 악기한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기들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따라 하신다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가격으로 얘기하면 한 100만 원 이상 정도는 돼야 새 거 기준으로, 그래야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 어떤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이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의 음을 불어서 내 악기에 지금 어떤 튜닝이 어디가 가장 적절한가를 보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이렇게 코르크가 보이시죠? 요게
안쪽으로 악기 쪽으로 낄 수가 있잖아요. 끼면 낄수록 피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바깥쪽으로 빼면 뺄수록 피치가 낮아지는데 피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그 극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고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위치는 굉장히 그 섬세하게 처음에는 잘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이만큼 끼워야 되고 그래야 이 T1에서 맞고 어쩔 때는 이만큼 빼야 맞고 이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온도의 차이가 클 수 있어요. 계절의 차이겠죠.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실내가 차갑고 그러면은 이 안쪽으로 좀 많이 끼워야 이 튜닝이 좀 맞고 비슷하게라도 반대로 여름같이 이제 좀 더울 때 그럴 때 내가 이제 좀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불어가지고 악기가 더 막 미지근해질 정도로 데펴졌다 그러면은 계속 피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살짝 빼야 맞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 기준으로 했을 때 15도에서 25도 정도는 그렇게 크게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15도에서 25도 사이는 온도로 인한 어떤 그 피치의 변화가 없지는 않은데 아주 살짝 있다. 그래서 그거는 3분에서 5분만 불어주면은 그냥 원래대로의 피치의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다. 그 온도에서는 그 아래나 그 위에는 어떤 그 시간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이 마우스피스를 끼고 빼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낮은 솔을 한번 여러분들 불어보세요. 낮은 솔. 자, 세 가지의 음을 불어서 평균값을 이제 내는 건데 내 악기에 가장 알맞는 그 튜닝이 어딘가에 평균값을 내는데 무슨 튜닝의 평균값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불안한 악기예요. 여러 가지로. 밑에 지방 다르고 위에 지방이 달라요. 그 음정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절충한다는 느낌으로 중간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값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내린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솔. 이 솔은 낮은 솔을 불어보는데 낮은 솔을 불었을 때 어디가 이 T1에서 나와야 되냐면 T1은 지금 442 세팅입니다. 요즘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를 아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시겠죠. 낮은 솔은요. 지금 여기 이렇게 디자인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이 초록색 기둥에 대한 낮은 솔은 어디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T1의 디자인상 일로 가게 되면 빨간 선이 표시가 되는데 낮은 솔은 이 빨간 선이 나오게끔 하면 돼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빨간 선이 나왔는데 여기도 빨간 선이고 그 다음에 이쯤도 빨간 선이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본 거는 이 지금 그 초록색 기둥에서 멀지 않은 정도에서 빨간 선으로 쭉 올라갔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됐는데 먼저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튜닝이라는 걸 하고 튜너를 놓고 튜닝을 한다면 이 최소한 이 초록색 기둥에는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쪼여가지고 일부러 한번 넣어볼게요. 최소한 이렇게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낮은 솔은요, 색스폰의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음이 피치가 다른 음에 저 위의 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솔뿐만 아니고 솔을 포함한 그 아래 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입에 힘을 조금 줘서 안으로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꽉 깨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불었을 때 낮은 솔은 왼쪽에 이 갓길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빨간 선으로 벗어나게끔 나와야 돼요. 단 주의할 점은 뭐냐면 갓길이라고 해도 이게 이만큼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너무 내려갔죠? 이렇게. 이거는 낮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일부러 확 풀어가지고 좀 낮게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편안하게 불었을 때 여기쯤 오면 돼요. 여기쯤 오면. 자, 그 다음에 설명을 계속 들어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도를 해보는 거예요. 도, 옥타브 도. 도를 했을 때는 어디가 나와야 되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차선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1차선. 자, 1차선의 공간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1차선의 공간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도는 여기나 1차선 가운데나 약간 아래도 괜찮아요.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돼요. 제가 한번 일단 불어볼게요. 저는 지금 어디가 나왔냐면 딱 1차선의 정중앙 가운데를 이렇게 지금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떨어지는 형태는 이런 거거든요. 아까보다는 1차선인 1차선인데 아까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졌죠.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솔은 빨간 게 나올 정도로 하되 빨간 게 너무 왼쪽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도를 불었을 때 그 위치에서 도를 불었을 때 1차선이나 1차선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 이 상태가 되는지를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샵을 불어보는데 이 파샵은 투옥타브 파샵입니다. 옥타브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샵을 누르는데 이게 색스폰으로 파샵을 부르면 T1에서는 A가 표시가 돼요. 근데 원래 튜닝은요 A로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오케스트라에서 특히 이 A라는 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악기가 다 튜닝을 해요. 그 이유는 A라는 음이 뭐 사람의 귀에 뭐 가장 편안하다 뭐 이런 그런 설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금은 이제 듣기 힘든 집에 수화기를 이렇게 집 전화 수화기를 이렇게 귀에 대면 뚜 하고 신호음이 났잖아요. 그게 A 음이었어요. A 음. 그게 이제 사람을 가장 불편하지 않게 한다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A음으로 세팅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바이올린 튜닝할 때 선생님들이 그 수화기를 들고 그 뚜 소리를 듣고 바이올린 튜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수화기 소리에 맞춰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A라는 음으로 튜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 값이 나왔다면 마지막으로 파샵을 불어서 그러니까 투옥타브 파샵을 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 파샵은 요거하고 같은 개념인데 약간 다른 게 도는 중앙선이나 아니면 1차선 중앙선에서 약간 왼쪽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파샵은 1차선 중앙선도 괜찮고 약간 오른쪽 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죠. 도하고. 파샵은 도보다 높은 음이기 때문에 음이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단 파샵을 불었을 때 중앙선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넘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중앙선까지는 어떻게 봐주겠는데 1차선이 제일 좋고 중앙선을 넘어가서 오른쪽 2차선으로 간다. 그거는 악기가 높은 거예요. 악기의 세팅 자체가 튜닝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제가 파샵을 불어볼게요. 자, 저는 지금 이 중앙선으로 이렇게 갔어요. 워낙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그 느낌과 값을 아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게 가능한데 대부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과정을 거치고 파샵을 불었을 때 오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할 거예요. 그거는 튜닝이 높은 것도 있는데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꽉 깨무는 습관을 아직까지 못 고쳤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값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튜닝을 뺀다기보다는 내 몸의 힘을 빼서 얘를 가운데나 가운데 왼쪽으로 1차선으로 보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파샵. 어쨌든 이제 1차선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튜닝에 있어서 내가 지금 연주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세 가지 음을 다 불어보라고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악기의 특성상 그래요. 악기의 특성상. 자, 바꿔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낮은 솔을 불었을 때 얘가 만약에 1차선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악기의 특성상 놓고 봤을 때 이미 튜닝 세팅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1차선으로 들어오거나 가운데로 왔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피치가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악기의 특성을 생각 안 했을 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악기의 특성을 생각하면은 솔을 포함한 그 밑에 음들은 이 1차선이나 가운데로 가면은 보나마나 여기서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절충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낮은데 이게 듣기가 좋을 거냐, 낮으면 듣기 싫지 않을 거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낮은 음에서 요쯤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빨간 거 요쯤 내려가는 거는 듣기 싫지 않아요. 되려 이 낮은 음을 맞추려고 이걸 끼워서 얘를 1차선이나 가운데 올리는 결과로 이 중음이나 고음에서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그게 진짜 듣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악기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경험에 의해서 또 연구에 의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솔은 약간 낮게 세팅을 하고 이 튜닝에서 나오는 초록색 기둥보다 약간 낮게 세팅을 한 다음에 도를 불었을 때 1차선이나 1차선 왼쪽으로 오게 되면 그게 지금 가장 합리적인 절충의 튜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A라는 음으로 튜닝을 하기 때문에 톡타브 파샵으로 최종적으로 딱 불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톡타브 파샵은 맞는데 이 솔이 낮은 솔을 불었을 때 너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 왼쪽으로 가서 너무 낮아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를 끼워서 얘를 살짝 올리고 그러면 얘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톡타브 파샵을 했을 때 과연 내가 불필요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블로잉이라는 걸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튜닝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영상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튜닝으로 우리가 블로잉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블로잉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개념 설명을 나름대로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그게 뭐 트럼펫 레슨이다 생각하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회수가 지금 별로 안 나오고 있어. 블로잉은 앞으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블로잉이 뭔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블로잉 편을 꼭 보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튜닝을 우리가 해 나감에 있어서 내 블로잉 상태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 체크하는 방법을 요 다음 영상에 올려드린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먼저 튜닝을 지금 이 세 음으로 이렇게 불어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개의 저음, 중음, 고음이
딱 한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색스폰은 그래요. 그러면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절충을 찾는다 그러면 지금 이 위치, 설명드렸던 이 위치로 이 세 가지 음이 가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 만 거, 파샵이 예를 들어서 파샵은 맞는데 중앙선이나 1차선으로 가는데 솔이 너무 낮아졌다 그러면은 싸구려 악기가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여기나 여기에서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몸을. 저음에서 어쩌면은 너무 긴장 없이 풀어서 이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저음도 어느 정도의 텐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음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뭐 필요한 어떤 긴장을 만약에 풀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정상적인 건 이런 건데 이게 정상인데 저음이니까 확 풀어야지 그러면 지금 막 여기도 가잖아요. 이거는 음이 너무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막 여기 나타나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될 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음에서도 필요한 압력이 있고 텐션이 필요해요. 근데 저음에서 많이 풀어버리면은 지금 같은 여기서 맞는데 여기서 너무 낮다. 그러면 저음에서 압력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아셔야 되고 반대로 여기서 맞는데 얘가 올라간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솔에서는 올바른 위치로 나오는데 파샵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버렸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음은 괜찮은데 지금 파샵에 고음으로 올라갔을 때 불필요한 힘으로 깨문다든지 너무 압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해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음을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체크를 해보시고 평균값을 내면은 가장 이상적인 색소폰의 튜닝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음은 1차선에서 약간 갓길 쪽, 중음, 도는 솔은 1차선에서 갓길 쪽, 도는 E 플랫이 표기되고 1차선이나 약간 1차선에서 왼쪽, 그 다음에 고음, 파샵, A, 우리가 일반적으로 튜닝하는 A는 1차선이나 1차선에서 약간 오른쪽. 이렇게 오면은 지금 이 악기의 가장 이상적인 튜닝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튜닝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튜닝은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 튜닝을 통해서 우리가 블로잉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올라가는 모양, 이 T1에서 그려지는 선의 모양을 가지고 블로잉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고 잡아나갈 건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